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계획대로 롱비중 10% 정도 매도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관망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는 보조지표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그리고 스토캐스틱 세계 파동과 MACD 일명 맥드를 보고 있습니다. 본래 맥드는 크게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보니까 스토캐스틱과 시너지가 좋아서 계속 연구 중 혹은 공부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는 계속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오면 매수 받다 보면 필승이더라 라는 게 계속 맞아 떨어지곤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상승 추세라서 그런 거고요. 대신 분할 매수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과매수권 혹은 고점에 도달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건 인간지표 기준에서는 맞지가 않게 됩니다. 물론 소파동이 다시 바닥권 부근까지 오는 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는 게 괜시리 추격 매수해서 평단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얼마 못 오르고 떨어지면서 멘탈 깨지는 것보단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소파동이 반지점 이상 내려오는 경우와 과매수권에서 아주 살짝 내렸다가 다시 위로 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봉에서는 현재 아직도 과매수권에 도달해 있으니 당장 제 기준에서는 매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봉만 보고 있으면 주식이 너무 심심하다 보니 좀 더 시간봉을 타이트하게 줄이면서 눌림 매수 받는 조건의 범위를 더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도 심심해서 필요한 거죠. 좌측이 확장시간 8시간 차트입니다. 시간봉을 꼭 8시간 혹은 4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저런 시간대를 다 설정하다 보니까 제가 참고하기에 좋은 시간봉이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확장시간 8시간봉을 설정해서 보니 일봉의 소파동이 반지점 이상 내려올 때를 매수 찬스로 생각한다면 확장시간 8시간 차트에서는 소파동과 중파동은 거의 바닥권이고 대파동은 살짝 데드크로스 나는 정도부터였습니다. 거기에다 MACD라는 맥드까지 설정해서 보니까 변곡점이 보이는 하방색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확장시간 8시간 차트에서 눌림 매수 혹은 상승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쁜 사례를 보겠습니다. 8시간 차트에서 눌림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고점을 돌파 못하고 실패하면서 추가로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 본인은 플랜 B를 어떻게 짤 것인지가 중요하죠. 롱을 풀매도하고 다시 신규로 매수를 들어갔을 때 실패할 것도 예상을 하고 비중을 조절할 건지, 실패하면 손절치고 말지, 대신 성공하면 크게 먹던지 하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갈 건지, 여기서부터 본인이 실전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내 멘탈적인 부분이 이 비중으로도 손절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면 비중을 더 세게 들어가는 거고, 내 멘탈이 못 버틴다면 비중을 적게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 결국 수많은 실전 매매로 멘탈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추후에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수할 자리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때려 넣을 수 있는가가 결국에 주식으로 더 크게 벌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매수 자리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실패해서 손절할 게 두려워서 조금만 들어가면 조금만 먹는 거죠. 결국 이걸 이겨내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조정장 사례도 보겠습니다. 일봉상 소파동 바닥권 8시간 차트에서도 매수 기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봉상 121이평선까지 갈 걸 대비하고 거기까지 가면 비중을 더 크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81이평선에서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안 떨궈서 이 부분이 되게 찜찜하긴 한데 이미 지나간 차트 흐름이니까 아쉬워도 현재에 충실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일봉에선 소파동이 과매수권에서 이제서야 데드크로스. 그렇다고 해도 고점 부근에 있으니 제 기준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8시간 차트에서도 소파동이 반 정도 내려왔지만 맥드라든지 중파동 대파동 상황만 보면 굳이 매수를 받을 이유는 없다. 여기서 8시간 봉은 하루에 단 2캔들 나오기 때문에 더욱 차트를 보는 게 심심합니다. 그래서 확장시간 2시간 차트로 더 좁혀봅니다. 2시간 차트는 하루에 8캔들이 나옵니다. 8시간 차트에서의 눌림 매수 원칙을 2시간 차트에서 동일한 위치에 대입해보면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모두 바닥권에 오는 경우고 거기에 맥드까지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시간 차트에서는 캔들이 121이평선 부근이거나 이탈을 할 겁니다. 변수가 이제 숫자 2번 같은 추가 상승 시에는 매수를 못한다는 아쉬움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약간의 하락의 매수를 받을 순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단타가 되거든요.
조금 하락했군 다시 올라갈 거야 매수. 주가는 일주일 안에도 매일 오르는 게 아니니깐. 월요일에 만약 주가가 더 안 떨어지고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오면 더 떨어지길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롱이 제 기준에서는 30% 남아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을까? 남아있는 롱의 수익금이 더 올라간다는데 그럼 여기서 돌파 매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성공했다면 TQQQ 기준으로는 3에서 6% 정도면 돌파 매매 들어간 비중은 전부터는 게 결과물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았을 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일명 2시간, 8시간 일봉을 맞춰놓고서 보면 물론 일봉만 봐도 소파동이 좀 더 내려와야 매수할 거지만 일봉만 보기엔 하루 캔들 움직임이 어떨지를 장이 마감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기에 2시간과 8시간 파동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날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8시간 차트에서는 아직 대파동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월요일에 당장 인간지표 기준에서의 눌림 매수가 안 올 가능성도 높아요.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던지 혹은 월요일에 고점 돌파를 못하면서 월요일 혹은 화요일까지 눌리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심플해지잖아요. 이 방법을 이제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성공하는 경우만 볼 게 아니라 실패할 경우도 체크를 해야겠죠. 8시간 차트 기준으로 눌림 매수 자리가 와서 매수를 받았는데 고점을 돌파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지 결과론적으로 보니깐 저점을 크게 안 깨니깐 안 무섭지만 저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월요일 화요일에 정말 눌림 매수 자리가 오면 대파동이 뾰족하게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흐름상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최소한 고점을 한 번 더 두들겼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눌리던지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을 이어간 후에 후반부에서 눌리는 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숫자 2번 패턴으로 간다면 월요일 저점을 더 크게 안 깨는 수준에서 위로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그냥 관망을 하다가 수익이 늘어나는군 하면 됩니다. 2020년 1월 하락장 초입도 대입해서 보면 눌림 매수 자리에서 실패가 되면서 추가로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럴 때는 사실 8시간 차트는 이제 버리고 일봉과 주봉을 봐야 합니다. 왜냐면 8시간 차트에서 추세가 완전히 역배열로 진행을 하는 거니깐요. 대파동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추가 저점을 낮출 때는 비중에 따라서 손절하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대파동 저점을 낮추는 하락은 중파동 저점을 낮추는 하락보다 하락이 훨씬 세기 때문에 여기서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 상품까지 대입해서 보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UVXY라는 빅스 1.5배 롱 상품입니다. 빅스롱이 올라오면 QQQ는 눌리거나 조정장이거나 지금 상황을 스토캐스틱 파동만 보면 아직은 주가 롱을 눌림 매수 받기엔 조금 이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빅스롱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부가 많이 되셔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대파동이 바닥권일 때 매수하면 반등 먹을 확률도 높긴 한데 지수가 정말 상승 추세를 타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라면 빅스롱 상품도 반등 줬다가 재차 하락할 때 저점 손절 못하면 반토막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분할 매수할 생각이라면 투자를 해볼 만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이걸로도 수익을 크게 내고 싶어 하다 보니 처음부터 소액이 아니라 너무 크게 들어갔다가 반토막 나서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롱에 내가 예시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해칭 용도로 빅스롱 상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다면 50에서 100만 원 들어가서 위로 엄청나게 쏘기 전까지 반토막 날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 계획을 짜 두시던지 혹은 손절할 각오를 하던지 혹은 그냥 숏 상품은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만약 월요일에 주가가 더 안 떨어지고 위로 쏘는데 빅스롱 상품이 저점을 더 추가적으로 심하게 안 깨고 버틴다면 이제부터는 롱을 매수할 게 아니라 롱을 천천히 분할 매도 좀 하면 더 좋겠죠. 물론 예수금이 많다면 사람마다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걸로 전체적인 나스닥 흐름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아무래도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 목요일 새벽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수요일까지는 좀 더 주가를 올려주고 난 뒤에 주가 하락을 맞이하면 제 기준에서는 마음 평온하게 주가 하락이 왔군. 눌림 매수 받을 준비 완료하면서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설 명절 잘들 보내시길 바랍니다.